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역시라면 역시일까요? 북한과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외치는 말과는 항상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들답게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의 대한민국 일자리는 진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1월에서 6월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 20만 명, 10만 명에도 못 미쳤던 작년 일자리 제한, 일자리 대참사의 해와는 다른 2배의 증가율. 응? 괜찮은 성적 아니야? 작년보다 나아졌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일자리의 양이 아닌 그 내용과 질을 따져봤을 때는 처참, 허망, 끝을 모르는 대참사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대식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8년 7월에 취업자 증가수 5,000명을 찍으며 지표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었던 2010년 1월을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000명의 취업자 증가폭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부진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인 8월에는 그보다 더 악화된 3,000명의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함과 동시에 실업자 수 113만 3,000명, 청년 실업률 10.0%를 찍으며 실업자 수, 청년 실업률 두 지표 모두 1999년 8월의 실업자 수 136만 4,000명, 1999년 8월의 청년 실업률 10.7%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최악의 일자리 제한, 대참사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들의 공산, 사회주의 성향을 버리며 심기일전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월 평균 20만 명을 상회하며 이번 6월의 만도 28만 1,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단순히 양적인 숫자만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대참사 수준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그들의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반문이 나올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혹시나 하면 역시나입니다. 자세히 이 통계를 들여다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 2019년 상반기 일자리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됐다면 더 악화된 아주 처참한 수준의 일자리 내용과 질이라는 겁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 증가폭이 상반기 전체 일자리 증가 규모의 99% 수준이다. 상반기 15세에서 64세 비노인 취업자는 고작 1,000명 늘어났는데 그쳤다. 진짜 참담하지 않습니까? 고작 1,000명입니다. 한국은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통신, 의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사실상 일하는 데 있어서 나이의 중요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에 나이에 따른 일자리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인간의 기본 생물학적 활동성에 노인과 청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일자리 구분도 아직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정부와 언론사들이 그렇게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률 노래를 부르며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청년 일자리가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만 왕창 쏟아부어 만든 늘어난 99% 노인 일자리의 내용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 환경 지킴이, 일주일에 이틀, 하루 8시간씩 어깨에 띠를 두르고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거나 시장통을 어슬렁거리기, 에너지 절약 도우미, 전국에 있는 국립대마다 한 달에 20여일 출근해 2시간마다 돌아다니며 빈 강의실에 불 끄기, 이 밖에도 농촌 폐기물 수거, 처리하기, 어촌 그물, 어구 수거하기, 산불 방지를 위해 낙엽 제거하기, 도로 포장 상태와 교통 안전시설 실태 조사하기, 조류 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한 철새 도래지 감시하기 등등. 이것이 정부가 세금으로 억지로 쥐어짜서 만든 노인 일자리 내용의 수준입니다. 이런 일자리도 노인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저런 일자리는 소위 우리가 질 낮은 일자리라고 하는 계약직, 시간제, 파견직,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보다도 더 낮은 일자리 수준에 속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등의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아닌 굳이 저런 일에 사람까지 고용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없어도 되는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주도 성장,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의 부작용일까요?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부문 고용은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동안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장의 감소세를 기록하였고, 제조업과 함께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금융, 보험업 또한 2017년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2년 만에 다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일회성이고 생산성 없는 세금으로 만든 활력이 없는 노인 일자리만 주야장천, 우후죽순 늘어나는 동안 지속적이고 생산성 있는 민간에서 만든 활력이 넘치는 고부가가치 청년 일자리는 청년 취준생 71만 명, 13년 만에 최다, 10명 중 3명 공시족을 기록하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제지변으로 인해 한참 전부터 IMF급, 리먼브라더스 사태급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쓰나미급 경제 제재까지 본격적으로 맞는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뛰어넘는 한국의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단순 뇌피셜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에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